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6장 트래버스 측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트래버스 측량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를 한번 보면은 트래버스 측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의 길이와 각을 측정을 해서 X와 Y를 결정하는 수평이치를 결정하는 측량 방법이 바로 트래버스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버스 측량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쭉 보시면 세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 편리하고, 두 번째로 지형이 기복이 심하여 시준이 어려운 지역에도 측량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과 거리를 관측하여 우리가 점의 위치를 구하는 측량이 트래버스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번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삼각 측량과 같은 높은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그러한 측량에 이제 골조 측량에 이용되는 게 바로 트래버스 측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버스 측량의 이제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 자, 종류에는 첫 번째로 이제 개방 트래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합 트래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합 트래버스,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개방 트래버스라는 것은 임의의 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임의의 점으로 끝나는 이러한 트래버스를 개방 트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이거는 뭐 시작되는 점이고, 요거 마지막 여기는 이제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지점에도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죠? 그 개방 트래버스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노선 측량의 답사에 이용되는 측량이 바로 트래버스가 바로 개방 트래버스입니다. 그래서 개방 트래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임의의 점에서 출발해서 임의의 점으로 끝나며 마지막으로 노선 측량의 답사에 이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원래의 기지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트래버스를 폐합 트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지점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 기본 삼각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폐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소규모 지역에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기지점으로 결합을 시키는 이와 같은 트래버스를 결합 트래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기지점이라는 건 뭘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X와 Y를 알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와 Y를 안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측량을 해서 이 점의 XY 좌표를 계산에 의한 값하고 우리가 이 XY 좌표하고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정밀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 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 트래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트래버스는 또 대규모 지역에 우리가 주로 이용이 되는 트래버스망이 바로 결합 트래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각 측정의 수평각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각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각을 측정을 하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평각 측정법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는 교각법이 나옵니다. 책에 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의는 쓰지 않고 말로 하겠습니다. 자, 교각법이라는 것은 서로 이웃하는 측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서로 이웃하는 측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와 같이 서로 이웃하는 측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 측선이 전 측선과 이루는 이와 같은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각에는 이렇게 우측각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각이 있죠. 우측각, 좌측각. 그 다음에 이렇게 폐합 트래버스인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각이 있습니다. 외각. 그 다음에 우회각이 있고 좌회각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또 우측각은 부호가 뭡니까? 우측각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좌측각은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뭐 계산할 때 우리가 이 부호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위각 계산할 때 계산을 하다 보면 우측각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좌측각은 플러스라는 이러한 이제 부호가 앞에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각을 이제 우리가 교각이면서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각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가 관측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차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에는 오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트랜시트에도 보면은 한 번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
단측법이라고 합니다. 단측법. 그렇다면 요 교각을 또 정밀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반복법을 사용을 해서 각각에 대한 이 교각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각법의 특징이고요. 단점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계산이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자, 이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방위각 계산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평각법에 비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단점으로는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평각법이 있습니다. 평각법. 자, 평각법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측선이, 각측선이 요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요와 같은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측선에 대해서는 요와 같은 각이 평각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우평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잰 것을 우리는 좌평각이라고 합니다. 우평각, 좌평각. 그래서 우평각은 역시 프로가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겠고 좌평각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트랜짓을 여기다 세워서 이 점을 바라보고 트랜짓을 반전을 시킨 다음에 이와 같이 측정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다 기계를 세워서 이 점을 보고 반전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면 우리가 평각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각법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노선 측량이라든지 뭐 하천, 뭐 도로, 이와 같은 노선 측량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평각법이고, 그 다음에 평각의 총합은 몇 도다? 360도입니다. 왜 360도냐면은 폐압 트래버스일 경우에만 360도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폐압 트래버스일 경우에 이게 평각이고 여기서도 평각, 전측선의 연장선과 각측선이 이루는 각, 전측선의 연장선과 각측선이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4개를 모아버리면 당연히 몇 도가 되겠습니까? 360도가 돼야 되겠죠. 평각의 정의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는가? 노선 측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우평각은 플러스, 좌평각은 마이너스, 평각의 총합은 360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방위각법이 나옵니다. 방위각법. 자, 방위각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뭐예요? 방위각이라는 것은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측선과 우회시켰을 때 이 측선과 이루는 각을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방위각이 되겠습니까?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우회시켰을 때 측선과 이루는 각, 이것도 방위각이 될 수 있겠고 역시 이것도 방위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방위각의 단점은 한 번 오차가 발생하면 끝까지 다른 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방위각법의 단점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방위각 같은 경우는 계산 같은 게 신속합니다. 신속하고 굉장히 빠른 이러한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각 측정법에는 교각법, 평각법, 방위각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교각이라든지 평각이라든지 방위각법에 의해서 각을 측정을 했으면 이제 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각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방법이 이제 측각오차의 바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측각오차의 조정 부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폐압 트래버스인 경우하고 결합 트래버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압인 경우에는 폐압 트래버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래 기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폐압 트래버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각을 관측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외각을 관측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무슨 각? 이거는 편각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요 내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180에 n-2가 되겠고 외각은 180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180에 n 플러스 2. 평각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평각의 총합은 3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각들을 다 측정을 했을 때 180에 n-2보다 2가 안 나오면 당연히 그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각을 측정한 값하고 180에 n-2하고는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 당연히 오차가 발생하겠죠. 나눈 게 얼마? 요 내각의 개수만큼 나눠서 우리가 크면 빼주고 모자르면
더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곽을 측정한 총합하고 180의 n 플러스 2랑 같아야 되겠죠. 평각도 마찬가지로 평각의 총합하고 그죠? 평각을 측정한 총각하고 360도랑 같아야 되겠죠. 만약 같지 않으면 역시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각각 오차를 보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트래버스가 있습니다. 자, 결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다른 기지점으로 결합을 시키는 이와 같은 트래버스를 결합 트래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X와 Y를 알 수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에 우리가 L이라고 써있고 요 방향에 M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기지점에서 요 L 방향으로 잰 요 각을 우리는 WA라고 하고 요 각을 우리는 WB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L 방향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은 삼각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XY를 안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XY를 알기 때문에 이 WA 값은 이 점의 좌표값하고 이 점의 좌표값을 알면 우리는 WA 값은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점이 어딘가에 삼각점이 있다라는 소리니까 마찬가지로 이 WB 값도 역시 오차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결합 트래버스에서 재는 각들은 전부 다 좌측각만 측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각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측각오차 2는 WA에다가 플러스 좌측각의 총합에다가 마이너스 180에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WB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측선이 L하고 M이 바깥으로 나갔으면 n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또 하나 나갔으면은 n-1 또 이러한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도 역시 n-1이고 둘 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n-3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골라주는 요것만 이제 식을 골라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WA 값 주어지고 요 WB 값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A의 총값을 주어지고 측각오차를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도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평각 그 측각오차를 조정을 하는데 폐합이라든지 결합 트래버스에 의해서 각각 이제 측각오차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측각오차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재측을 해야 되겠죠. 조금 나오면은 등배분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측각오차의 허용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차가 나왔다고 무조건 그냥 등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허용 범위 안에 들었는지 허용 범위 안 벗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각오차의 허용 범위에는 시가지와 평지와 그 다음에 산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30초 루트 n에서 60초 20초 루트 n에서 30초 루트 n이 되겠고 그 평지는 30초 루트 n에서 60초 루트 n이고 산지는 90초 루트 n 요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n이라는 건 뭐를 나타내냐면 우리는 변수라고 나타내는 변수. 그래서 변수가 예를 들어서 25변이다. 그러면 시가지의 측각오차 허용 범위는 20초 루트에다가 25에다가 30초 루트 25를 하게 되면은 80초에서 얼마입니까? 150초 정도, 5, 25, 3, 150초가 되겠죠. 그래서 1분 20초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2분 30초 정도가 되나요? 요거 100이 되겠네요, 100. 100이니까 1분 40초가 되나요? 1분 40초. 5, 25, 100초니까. 요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측각오차의 허용 범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주어지면 요거 이 식을 적용을 해서 재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등배분해 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차의 처리를 보게 되면은 각간측의 정도가 같은 경우 오차를 각의 대수와 관계없이 등배분한다.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트랜시트에서 했었습니다. 경중률이 다를 경우에는 경중률의 반비례해서 배분을 해주고 변의 길이의 역수의 비례
하여 배분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5차의 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측가고차를 계산을 해서 요와 같이 이제 시가지라든지 평지라든지 산지의 측가고차 허용 범위를 적용을 해서 이제 각각 보정을 해준 다음에 그 보정한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를 계산하냐면 방위각과 방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방위각을 계산하는데 이 방위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우리는 교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평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 이와 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교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하고 평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을 먼저 이제 보게 되면 교각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책에 그림이 쭉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A점, 이 점이 B, 이 점이 C, 요 점이 D라고 했을 때 요게 바로 60도다. 결과적으로 AB 직선의 방위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100도라고 하고 요 값을 우리는 80도라고 했을 때 각각 측선에 대한 이제 방위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AB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하면 그냥 바로 6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측선의 방위각은 방위각을 구할 때 순서 정도를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어떤 거냐? 첫 번째, 진북을 그린다. BC 측선이면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기준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BC 측선의 방위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측선을 연장을 한다. 전측선을 연장을 합니다. 이게 몇 도?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80도를 한다. 플러스 이렇게 180도 해도 되겠고 이렇게 또 마이너스 180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교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요걸 한번 구해보면 BC 측선의 방위각은 60도에다가 이 60도에다가 플러스 이게 180도가 되겠죠.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100도를 해주면 BC 측선의 방위각이 나옵니다. 60도에다가 플러스 180 마이너스 100도를 하게 되면은 140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60도에다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100도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20도가 나오죠. 방위각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플러스 얼마를 더하라? 360도를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140도가 나오는 겁니다. 140도. 그 다음에 CD 측선의 방위각도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로 풀게 되면 CD 측선의 방위각은 요게 바로 CD 측선의 방위각입니다. 전측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요각이 140도가 되겠고 요각은 180도, 요각은 80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요각인데 요각에다가 180도 더해서 80도 더하면은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갔으니까 360도가 넘겠죠. 그래서 방위각 계산할 때 360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360도를 뺍니다. 결과적으로 식을 쓰면 140도에다가 플러스 180도에다가 플러스 80도를 하게 되면 220에다가 하면 그냥 400도 정도 나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뺀다? 360도를 빼서 40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 이 CD 측선의 방위각을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140도에다가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180도에다가 플러스 80도를 해주게 되면 그냥 바로 몇 도가 나오냐면 4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교각을 측정하는 게 교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각은 뭡니까? 우측각이고 요각은 좌측각입니다. 우측각하고 좌측각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딱 서서 걸어갑니다. 오른쪽 어깨에 있으면 우측각, 왼쪽 어깨에 있으면 좌측각입니다. 그래서 우측각은 부호가 마이너스고 좌측각은 부호가 플러스였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측각 마이너스 100도는 부호가 뭐가 붙습니까?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고 좌측각에는 플러스라는 이러한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교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입니다. 참고로 방위각하고 그 다음에 역방위각하고의 차이는 몇 도냐면은 180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B 측선의 방위각이 160도니까 BA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라 그러면 60도에다 얼마만 더해주면 됩니까? 60도에다가 플러스 180도만 더해주면 240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림에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B고 A니까 BA 측선의 방위각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BA 측선의 방위각이니까 요각 60도에다 얼마만큼만 더해주면 됩니까? 180도만큼만 더해주면 BA 측선의 방위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 평각법에 의한 방위각 계산은 요거는 뭐 간단하죠.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평각이 되겠죠. 역시 이것도 평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A고 B, C, D라고 했을 때 AB 측선의 방위각이 60도고 요게 뭐 예를 들어서 80도고 여기에 70도였다. 그러면 BC 측선의 방위각을 60도다 얼마만큼만 더해주면 됩니까? 80도만 더해주면은 요 각이 당연히 140도라는 값이 나오겠고 CD 측선의 방위각은 140도에다가 얼마만 빼주면 됩니까? 70도만 빼주면 바로 70도라는 이러한 방위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위각 계산은 상당히 뭐 우리가 더하기하고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서 풀면 이와 같이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위각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방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구하는데 자 방위를 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요 직각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N, S, E, W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로 따지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요 NS축이 되겠죠. 방위각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죠. 그래서 여기 세타가 되면은 NE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방위각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에 존재한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하면은 요 각은 얼마입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서 SE와 어떻게 표시합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요 각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각이 돼야 되겠죠. 요각이 돼야 되니까 S와 W 해가지고 몇 도입니까? 요게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180도 마이너스 역시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몇 도? 180도를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쪽 4상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세타라고 했을 때 요각이 되니까 N과 W 사이가 있겠죠. N, W 돼가지고 이거는 360도 마이너스 세타.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방위각이 예를 들어서 뭐 315도다 이때 방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림을 그립니다. 직각좌표. 315도라는 것은 여기 4상안이죠.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몇 도라는 소리입니까? 315도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몇 도? 45도가 되겠지. N과 W입니다. 결과적으로 방위는 뭐예요? NW 4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역방위를 구하라 그러면은 방위하고 역방위의 차이도 역시 180도입니다. 결과적으로 N 대신 뭐로? S로, W 대신 2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위가 주어지고 역방위를 구하라 그러면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N 대신 S, W 대신 2. 만약 SD의 역방위각을 풀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N으로 바뀌고 W로 바뀌겠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방위각과 이제 우리는 방위를 구했습니다. 방위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계산하냐면 위거와 경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거와 경거는 방위각과 그 거리를 알면 우리는 위거와 경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5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거와 경거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이제 트래버스에서 중요한 것은 요 직각좌표입니다. 직각좌표. 요게 당연히 X축이 되겠고 요게 Y축이 됩니다. 자, 여기를 XA라고 하고 여기를 YA라고 했을 때 만나는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XB, 이 점을 YB라고 했을 때 요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B라고 합니다. 이걸 연결하면 바로 AB 직선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 AB 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요거를 위거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는 경거라고 합니다. 위거라는 것은 어느 측선을 요 X축에다가 투영시켰을 때의 길이가 되겠고 경거라는 것은 Y축에 투영시켰을 때의 길이가 바로 경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는 XB-XA가 되겠고 요거는 YB-YA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AB 측선 AB의 길이는 루트의 XB-XA의 제곱 플러스 YB-YA의
제곱. 요와 같이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세타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구합니까? 뭘 이용합니까? 탄젠트 세타를 이용을 하겠죠. 탄젠트 세타 이꼬로 x분의 y입니다. 다시 말하면 xb-xa분의 yb-y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b에서 a를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거의 부호와 경거의 부호를 확인해서 우리가 직각좌표상에서 1상한이냐 2상한이냐 3상한이냐 4상한이냐 그거를 우리가 판별을 해서 방위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길이와 AB 측선의 길이와 요거에 대한 방위각을 구했기 때문에 위거와 경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거는 어떻게 구해요? 위거는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고 경거는 거리에다가 사인 세타 요와 같이 이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거와 경거의 식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폐합 오차와 폐합 비가 나옵니다. 역시 폐합 오차하고 폐합 비 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먼저 폐합인 경우에 폐합 트래버스인 경우에 우리가 폐합 오차를 구하면 폐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원래 기지점으로 돌아왔을 때가 폐합인데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가다가 멈출 거 아닙니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겠죠. 이게 바로 폐합 오차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의 무슨 오차? 위거의 오차가 발생하고 이만큼의 경거의 오차가 발생해서 이만큼의 폐합 오차 2가 발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위거 오차의 자승 플러스 경거 오차의 제곱 요와 같이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도 n분의 1은 당연히 뭡니까? 시그마 L분의 폐합오차 2가 되겠죠. 요와 같이 폐합 트래버스인 경우에 폐합오차와 정밀도를 구하는 이러한 식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뭐 식보다는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던 그러한 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트래버스라는 것은 기지점의 좌표 여기가 A점이라고 했을 때 XA, YA가 되겠고 쭉 가서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XB, YB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X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위거를 해준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XB가 나와야 되겠고 YB 플러스 YA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경거해주는 게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Y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무슨 오차? 요거 같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거는 위거 오차가 되겠고 요것은 당연히 경거 오차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밀도 n분의 1 이꼬로 뭡니까? 총 길이분의 위거 오차의 자승 플러스 경거 오차의 자승 2 요와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거와 경거를 구했을 때 폐합 오차를 구했을 때 그 위거와 경거가 오차가 발생했다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래버스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래버스에서 폐합 오차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조정해줘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위거와 경거에다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합 오차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퍼스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식 법칙이 있습니다. 트랜식 법칙. 컴퍼스 법칙이라는 것은 거리의 정밀도와 가계의 정밀도가 같은 경우에 그 트랜식 법칙, 컴퍼스 법칙을 쓰고 트랜식 법칙은 거리의 정밀도보다 가계의 정밀도가 더 큰 경우에는 트랜식 법칙을 씁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거 컴퍼스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로서 우리가 하고요. 트랜식 법칙에서는 각각의 위거라든지 경거의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폐합 오차를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좌표 계산이 나옵니다. 좌표 계산.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좌표 계산도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죠. 좌표 계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좌표 계산을 보게 되면 이 점의 A점에 우리가 좌표라는 것은 XA, Y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점의 좌표는 XB, YB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B 측선의 길이는 100m고 이때 AB 측선의 방위각이 60도였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질 때 요 XA가 100이고 YA가 100이었다면 우리는 요거 값하고 요거 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XB는 XA에다가 플러스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해주면 되겠죠. 요만큼의 미국 값만 더해주면 요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YB도 역시 YA에다가 플러스 거리에다가 사인 세타 값을 해주면 바로 우리가 이 점의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C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이 주어지겠죠. 요 각이 주어지면 요 방위각을 알고 요 각을 알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BC의 방위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전측선을 연장을 한다. 이게 몇 도? 60도에다가 플러스 180 마이너스 각도로 하면은 BC 측선의 방위각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XC를 구한다면은 XC는 XB에다가 플러스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고 YC는 역시 YB에다가 플러스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무슨 거리? BC의 거리, BC의 방위각. 마찬가지로 BC의 거리, BC의 방위각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버스 측량의 마지막에 보면 면적 계산이 나오는데 이 면적 계산은 우리가 이따가 뒤에 이제 면체적 쪽에서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래버스 측량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면적 계산이 나옵니다. 자, 면적 계산에는 배행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좌표가 주어졌을 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좌표에 의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행거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점이고 A점의 좌표는 0,0이고 이와 같이 이제 폐합 트래버스인 경우에 당연히 면적은 폐합밖에 측정이 안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를 10,10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5,20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5,1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폐합 트래버스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먼저 배행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먼저 보면은 측선 AB, BC, CD, DA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폐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거, 그 다음에 경거, 그 다음에 배행거, 배면적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거 AD 측선의 위거 얼마입니까? 요 A를 기준으로 해서 10만큼 올라가고 옆으로 10만큼 갔으니까 위거는 10이고 경거도 역시 1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C 측선의 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경거는 20이 되겠고, CD 측선은 마이너스 여기를 10으로 놔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10, 1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여기가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20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했을 때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10이 되겠고 10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면은 20하고 20이 돼서 이제 역시 이것도 역시 제로가 나오고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행거라는 것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측선의 배행거는 첫측선의 경거와 같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왜 같으냐면 배행거 자체가 이렇게 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AB 측선의 횡거가 바로 AB 측선의 중앙점에서부터 요 좌우선까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행거라는 것은 횡거의 2배니까 요게 바로 배행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측선에 대한 경거값하고 같기 때문에 첫측선의 배행거는 첫측선의 경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측선에 배인 거는 전측선에 배인 거에다가 전측선의 경거에다가 그 측선의 경거를 더해준다.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더하면 됩니다. 디귿자로 더해서 30이 돼야 되겠고 또 디귿자로 더해서 30이 됩니다. 또 디귿자로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나오죠. 10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측선에 배인 거는 마지막 측선의 경거가 어떻다? 같습니다. 단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첫 측선에 배인 거는 첫 측선의 경거와 같다. 임의의 측선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디귿자로 더해줍니다. 디귿자로 더해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측선에 배인 거는 마지막 측선의 경거와 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배인 거라 배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배인 거에다가 곱하기 위거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100이 되겠고 요게 마이너스 450, 요거는 마이너스 150, 요거는 100이 되니까 600에다가 200을 빼니까 마이너스 400이 되는데 면적에는 우리가 요 마이너스라는 면적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배면적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면적은 200이 나오는 겁니다. 200.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거와 뭐가 주어졌을 때 위거와 경거가 주어졌을 때 배인 거를 구하고 배면적을 구해서 이제 우리가 그 면적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배인 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에 의한 방법은 옆에 뭐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림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측정 A, B, C, D입니다. 요거하고 요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측선에 대한 개념이고 요것은 측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0,0, 10, 10,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10, 10입니다. 자, 여기서 x의 i-1 마이너스 x의 i 플러스 1의 y 요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요것은 전 거, 다음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다 곱하기 제로니까 이거는 0이 되고 그 다음 이 점에서는 전 거, 다음 거니까 0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니까 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20을 하니까 이게 400이 되겠네요. 400이 되겠고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에 10이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00이 나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배면적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서 200이 나오는 겁니다. 200. 또 요즘 들어서는 요와 같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딱 주어지고 이 점에 좌표값이 주어지고 이 점에 x와 y가 주어지고 x와 y가 주어지고 x와 y 주어지고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계산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편법이 나오죠. 간편법은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다가 x를 써도 되고 밑에다가 y를 써도 되고 또는 y를 써도 되고 x를 써도 되는데 이건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써나갑니다. 써나가는데 0,0, 10, 10, 마이너스 5, 20, 마이너스 10, 10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이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만 보면 0, 마이너스 50 이거는 마이너스 200, 0, 0입니다. 이거를 시그마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50이 되겠죠. 그 다음 빨간 거로 곱해주면 0, 200, 여기 마이너스 50이면은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곱한 거 다 더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다 더해서 뺀 값이 바로 면적이 2배의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150이니까 400이 나오겠죠. 나누기 얼마? 2를 해서 200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요와 같은 이제 그림이 딱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역시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 계산을 마치고 트래버스 측량을 이제 마치겠습니다.